이슈와 실적, 수급 차트, 종목의 면모를 들여다보면서 이 특정 종목에 대한 전략을 심도 깊게 짜보는 시간입니다. 네 박자 종목, 오늘 저희와 함께 네 박자를 타주실 분 리서치 아름 최상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목감기 다 나으셨나 봐요. 네, 예,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회복해서 돌아오신 대표님과 네, 저희 종목 얘기 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탈탈 털어볼 종목은 제가 사실 이 종목만 종목명을 들으면 대표님 얼굴이 생각날 정도로 사실 네.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종목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님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종목도 있거든요. 이 종목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옥션인데 사실 연초에 서울옥션 얘기하시고 정말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서울옥션 얘기해 주셨을 때 지금 또 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오늘장 10%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말씀하셨던 이슈 모멘텀 5점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 홍콩 네. 경매 시작이 됐는데 25일이었잖아요. 네, 예,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늘 급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경매를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지켜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54작품이 출품이 되면서 네. 전체 규모는 한 27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경매 직전에 바로 이제 작품이 취소가 됐습니다. 야오이 쿠사마의 그 작품이랑 루이즈 부르주아의 조각이 지금 취소가 됐는데 네. 이게 두 작품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40억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축소됐다. 230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컬렉터 입장에서 경매를 많이 참여하다 보면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작품이 중간에 뭐 하자가 생겼을 수도 있고 투자자가 이제 그 작품을 출품하면서 이 그 주가가 이제 주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미술품이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취소를 하는 겁니다. 작품을 내놓기 싫다고 얘기를 더 주고 하면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옥션 쪽에서는 이제 위자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위약금 같은 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두 작품 중에서 46품이 낙찰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86%의 낙찰률을 기록했고 어떻게 보면 230억을 출품하면서 192억 원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낙찰률이라든지 뭐 낙찰 금액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숫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급락은 당연히 과도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2월 12일 그 국내 메이저 경매가 또 진행이 될 거지 네. 않습니까? 해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 뭐 20주년 기념으로 하는 큰 행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강남 사옥도 이번에 이제 그 사옥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경매를 처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기대감으로 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을 또 새롭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내다볼 수 있다. 서울옥션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상승, 그 가운데서도 오늘 철도주의 강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남북 철도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국내 엔지니어링 1위 쪽인 도화 엔지니어링이 탄력이 좋지 않겠느냐. 남북 관계에서 뭐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남북 철도조사 제재 면제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요? 네. 남북 철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이 뭐 재개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네. 이제는 조사가 이번 주 말이면은 진행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착공식까지 아마도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많이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남북로가 만약에 이제 철도가 연계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효득이 있느냐, 뭐 어떤 효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물류 시스템 쪽에서 가장 큰 이제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해당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번에 이런 그 철도가 연결이 되는 것은 국내의 어떤 시장을 한번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들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물류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철도를 이용한 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렇게 그 화물을 운송한다고 했었을 때 철도 운송은 이 그 항공 운임에 대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해운에 대비했을 때는 기간이 한 3분의 1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 나오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블록 트레인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해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칭타오까지 배로 실어 나른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철도를 이용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의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폴란드까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제 배를 이용해서 블록 트레인으로 나르는 그런 시간들이 위에 있는 그림이 15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역과 다시 환적을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배로 실어 날랐다가 그 열차로 다시 옮겨 실어야 네. 되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부산항에서 아니면 인천항에서 바로 폴란드까지 그 열차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통해 가지고 열차로 가는 그 기간이 15일 정도가 걸리는데 만약에 바로 이제 열차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한 12일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이제 블록 트레인 부분이 이제 그 선적과 뭐 환적에 그 운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지금 7,000달러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6,000달러 이하로 좀 떨어지게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제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운송비나 이런 부분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철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국내의 제조업 전반적인 그런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내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이런 조사와 설계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유신이라든지 한국종합기술이 네. 이제 세 개 업체가 그 이런 철도의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엔지니어링 업체고 뭐 해당 세 업체의 실적들을 보시더라도 두 업체는 지금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화 엔지니어링만 지금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SOC 사업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침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뭐 SOC 사업이 남북 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체들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14년도에는 DMZ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네.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고 2015년도에는 그 경원선을 복원하는 실사 그 설계에도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레퍼런스도 확실히 확보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 이슈가 물론 최근에는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북측 이슈가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는데 이 모멘텀 하나만 믿고 투자해도 될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저희 제목이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일 텐데요. 네. 대북 이슈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도 볼만한 사업부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뭐 지난번 이제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원래는 4월달에 저희가 보고서를 2번을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GTX A 노선이라고 해서 국내에는 이제 뭐 파주 운정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동탄을 연결하는 네. 그런 고속철이었습니다. 근데 이 GTX A 사업이 3조 4천억 정도의 상당히 큰 사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뭐 도화 엔지니어링과 그 신한금융그룹이랑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네. 입찰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발표가 이제 5월달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3분기서부터 해당 실적이 뭐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3분기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계약이 지연되면서 매출이 발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분기부터는 해당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를 통틀어서 한 1,300억 원 정도 규모가 해당 그 뭐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매출이 나올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이제 위례 신사선을 또 연장하는 사업들이 올해 이제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X B 노선이라든지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A 노선을 그 뭐 선택받았었던 그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철도 사업들 쪽에서 상당한 이제 좀 뭐 모멘텀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갖고 있는 사업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실적을 한번 따져볼까요? 다음 박자를 좀 저희가 짚어본다면 사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 사업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이 좀 이연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사업이 숫자로 잡히니까 좀 실적이 나아지겠네요. 네, 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떨어졌었던 이유도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3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뭐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877억 원에 영업이익을 7억 원밖에 기록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4분기에 해당 부분 GTS A 사업 부분들이 전부 다 이월되면서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분기 사상 최대의 그런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거의 뭐 확실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 본계약이 아마 11월 말이라든지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시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 공시가 나오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진짜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가지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을 좀 짚어볼게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도화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거론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주주 비중이 뭐 7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호재거리가 있었을 때 되게 좀 급격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되면 또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해소돼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해당 업체가 매출 볼륨이 좀 많이 커졌었던 게 일본 쪽에 이제 태양광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플랜트 사업들에 대해서 뭐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금 대체 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 정책들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서부터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이외에 신규 매출처를 많이 좀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알제리라든지 페루 쪽에 그 뭐 대형 입찰들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곧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면 우려감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짤막하게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 경쟁사로 얘기가 되는 게 유신이지 않습니까? 네. 유신은 오늘 상한가로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도화 엔지니어링 급등만 보면 와우 이런데 또 유신 보면 얘는 상한가인데 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도화 엔지니어링 포인트를 더 강조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유신과 어떻게 보면 한국종합기술이 이제 같은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전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두 업체가 이제 시가총액 500억 원이 채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호재거리가 뭐 나왔을 때 좀 반응을 좀 크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천억 원 중반 정도의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업체 그 타 업체들보다는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고 실적도 두 회사는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뭐 강남의 사옥이 1,600억 정도로 장부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시가총액의 한 70% 정도가 이제 뭐 안정적으로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차익 경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안정성까지 본다면 뭐 투자자라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또 현명하게 답변 주셨어요. 저희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점수를 본다면 이슈나 가격 모멘텀은 만점이고요. 실적 부분은 3분기 조금 아쉬웠던 점을 감안해서 살짝 점수를 낮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실적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으로 이 네 박자 종목 시간 꾸려봤는데요. 리서치 RM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